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피부명리 중급편 책에서 경금 일간의 성분과 월지에 따른 12개월 통변, 오늘은 경금 일간의 성분 1부에 이어서 2부를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자고요. 경금 일간이 신강하고 설기용신으로 임수가 용신이 되었다면 임수가 경금 옆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물상은 경금과 임수, 그래서 임수 호수 위에 경금달이 휘영청 밝게 빛나 아름답게 되면서 이 경금달을 빛 반사를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요. 호수 위에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 그 달빛이 호수에 비치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가. 벌써 이미 미남 미녀의 조건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임수가 없고 계수가 근접해 있었다면 경금 달빛이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무슬무슬 비가 내린다고 그래봐요. 을씨년스럽고 무섭고 추워지면서 길거리에 사람도 없게 되고, 그래서 벌써 이렇게 구성이 되면 사람이 추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필자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봤는데 경금과 계수가 근접하고 계수가 귀신이 된 사람들, 이 겉으로는 그 사람 속 마음 알기가 어렵다. 그건 왜 그러냐면 벌써 이 경금 달이 떠 있고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빛 속의 달이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그것은 하늘이 이미 구름으로 뒤덮여 있다. 이러한 상태는 달빛이 나타나지도 않으며 비만 내리는 그러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 성격들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첫째는 이 사람들 성격이 밖으로 드러난 형상은 밝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왜 밝을 것이냐? 속에 감춰진 성격이 드러나서 그렇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은 웃으면서 히히히 살살살 대면서 밝음이 드러나는데, 자기 이익이 안 되면 독선적으로 변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중적 성격, 독선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 경금이 계수를 만나고 계수가 귀신이 되면 그 대책 없이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살이 많이 찌더라. 아주 그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피부가 상당히 거치더라 그래요. 상당히 부드럽고 그냥 그러한 부위가 아니고 피부가 아주 거친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경금이 계수를 만나면 자기를 밝게 드러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밝게 드러내는 것은 임수이다. 임수 강물에 서로가 서로한테, 임수는 경금 달빛이 자기에게 빛반사가 일어나서 호수가 아름다워지고, 경금은 경금대로 그 빛이 멀리 퍼져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피부가 곱고 거짓이 없고 아주 깨끗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금수쌍청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금기와 수기가 서로 간에 청하다. 그래서 두뇌 총명하고 머리가 좋고 미남 미녀의 조건이 이미 형성된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이 경금이 계수를 만났다면 이 경금을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수로 인해서, 그러면 드러내지 못했다면 속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음흉한 성격이 이 사람의 형성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둔하고 게으르며 미남 미녀가 되기가 힘들고, 그리고 개수가 설령 용신이 되었다고 해도 발복이 작다 그래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경금일간이 개수를 만나서 희신이 되었건 용신이 되었건 음흉하다. 얼굴이 밝은 기상이 없이 음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목기가 왕성해서 경금일간이 죄다 신약이 된다면 목설생토하는 화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때는 목설생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화보다 병화가 있어야만이 목설생토하는 작용이 더욱더 유력해지겠죠. 그리고 이때 어떠한 경우라도 이 기토는 투출하지 말고 차라리 미토나 축토보다 못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금일간이 기토가 투출이 되었으면 격이 한참 떨어진다. 비록 경금일간의 기토가 친어머니 정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로 경금을 생교하는 것이 순리이며, 금기간지로 목기를 강제로 제압하는 것은 더 큰 손해가 된다. 왜냐하면 인신충이나 묘유충은 깨어진 재물일 뿐이다. 특히 금수일간일 때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가중된다. 그래서 비겁이 재성을 제압해서 그 좋은 관계의 물상은 따로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점점 공부를 해 나가시고, 자, 다시 이야기를 해서, 자, 가령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고 인묘월이다. 그리고 경금일간이다. 그러면 이처럼 죄다 신약이 되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죄다 신약이기 때문에 신금이나 유금 대운이 들어와서 목기를 제압하면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한다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이것이. 참, 필자도 이것이 참 처음에는 한 20 몇 년 전에는 참 이것이 이상하다, 아이러니하다. 왜 비거분이 신약사주에 죄다 신약 비거분이 와서 제압을 하니까 좋아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의심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거분이 신금이나 유금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 동안에 안정되게 살았던 그 기반이 싹 무너져 버리고 재난 풍파가 발생이 되어서 몇 수천 수억을 까먹는 사람들이 이 대운이 신유 대운이 와서 인신충이나 묘유충이 되면은 이것이 발생하더라 그래요.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혹자는 운이 없다, 믿을 것 없다 하는 사람도 많고 등등등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조건이 있다 그래요. 죄다 신약 사주는 비겁운이 와서 좋은 사주가 있고, 비겁운이 와서 완전한 재난 풍파가 되는 사람이 있고, 각기 사주마다 또한 틀리다. 경금일간이 칠살이 과다, 화기가 과다한 것이죠. 이때 신약이 되었다면 무기토, 인성의 방조나 임계수로 칠살을 극제해야 좋다. 특히 이때 조를 성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경금일간의 칠살이 과다하다면 화기가 과다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때의 무토는 화기를 방조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또한 기토는 이때는 무에 묻어가다.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무토는 그렇게 경금이 좋아하는 무토이지만 오히려 화기만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되고, 기토는 이때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무토, 기토는 투출하지 않고 화기가 가다 했을 때는 진토나 축토가 반가운데 축토보다는 진토가 더욱더 반갑다 그래요. 이때 조를 성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령 병호 양인이 칠살이 있고 임수로 제사를 할 때 임자대운을 만난다면 수화상전이 되는데 자칫 경금이 사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토나 축토 또는 지지신금이 있어서 합의되어 준다면 기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즉 합으로 충을 완화시켜주는 오행이 있어야 길한 것이다. 인수가 과다하고 지지신금이나 유금이 없는 경우 토다 매금이 되는데 이때 인수 과다라 해서 경금이 신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쇠약해진다. 그러므로 설기분담하는 신금이나 유금 한 글자가 있는 것이 좋다. 현간비겁은 금기에 경금일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경금, 또 다른 신금, 이 부분은 별로 반갑지가 않다 그래요. 그러나 설기 분담하는 작용일 때는 길한 바가 있기도 하지만 일관의 천간 비겁은 쟁탈 성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금이 식상과다는 수기과다하므로 그 재물은 부목이 되어 유통의 재물로 누가 탈제해 가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무토와 조토지지가 있어야 재물이 부목되지 않으므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재물을 쫓아다니는 유랑 인생에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이때 축토가 인수라면 외아내빈일 뿐이다. 정화는 무토를 생조하지 않으면서도 무토의 도움으로 경금을 단련시킬 수 있으나 만약 무토가 없고 기토가 있다면 흉하지만 다행히 간목이 기토를 제압하고 정화를 생조한다면 전화위복이 된다. 경금에 근접한 정화가 있는 경우 조작용 외에는 경금에게 해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은 꼭 아시라 그래요. 경금에 근접한 정화가 있는 경우 조작용 외에는 경금에게 해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화가 있다면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경금일간에 특히 이 부분은 여자 사주, 남자 사주에서는 또 적용하는 데가 다르다 그래요. 이때 병화가 있다면 6월이어서 말은 좋아서 양인 합살이라고 그러는데 여자가 6월이었다. 그러면 이 병화는 유중 신금과 합의되어 들어간다 그래요. 남편의 정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 신금을 바라보고 있다. 남편이 바람나 집 나갈 것을 상징한다. 또는 신금이 없고 대세운에서 신금이 들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때는 이 경금이 신강하다면 병정이 같이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정화가 신금을 제압을 하고 경금을 재련을 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말은 그렇죠. 양인 합살에 정화는 경금을 재련한다. 그러나 이 정화가 신금을 먼저 극하기 때문에 양인 합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다만 금기가 너무 왕성하고 겨울에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자월이었다. 그러면 난로가 있기 때문에 국의 난로가 있다고 해서 잘못될 것은 없으니까 이때는 반갑지만 어떻게 되었던 경금일간 여명에 병화가 투출이 되었다면 부부정이 부족하며 남편 바람나 집 나갈 확률이 이미 60% 이상이 넘는다. 이렇게 보시라 그래요. 그런데 이때 정화라면
신금을 제압해주고 경금을 재련시키기 때문에 아무런 해됨이 없어서 이때는 이익이 80%다. 이렇게 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명의 경우 병화가 양인합살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나의 남편인 병화가 신금이라는 다른 여자에게 암합되어 있으므로 나에게는 정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바람나 집 나갈 사람으로 해만 주는 것이다. 그러나 경금은 병화에게 아무런 작용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태양과 달이 한 하늘에 공존할 수 없으므로 경금 스스로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다. 자, 자월에 태어난 경금 일간을 살펴보시자고요. 신민년 경자월 경자일주가 정축시를 만났다. 그런데 자미 원진이요, 자축합이요, 이 경금이 신금이나 지지, 유금이 한 글자 있고 경금 혼자가 있어야 바람직한데 양금 살상에 철추 세우기 되어서 아주 강한 성격이다. 그리고 시지에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 정화 때문에 이 사주는 미토 한 글자에서 정화를 용신으로 삼고 이 정화가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매우 반갑고 길하다. 그런데 비겁이 너무 과다하고 수기가 또한 강하다. 다 필요가 없고 오로지 이 정화 한 글자. 그런데 이 정화가 있을 때는 비겁은 이미 양금살상에 철추 세우기 되었기 때문에 형제, 동료독이 없는 자수성가 팔자로서 돈 벌어서 이 경금이 돈을 번다 하는 그것은 재성이죠. 돈을 벌어서 이 정화를 생하는, 돈 벌어서 남편을 부양하는, 먹여 살려야 하는 사주이다. 두 개의 자수가 모여서 수기가 범람하고 있다. 이 수기를 설기 인하하는 목기가 없으니 내 아버지 덕과 그리고 시어머니 덕이 없는 남편은 스스로 자수성가해야 할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정화 남편을 만날 것을 상징한다. 이 정화 남편과는 그래도 사이는 좋다. 왜냐하면 자축 합이요, 이 경금이 좋아하는 정화이고 이 정화도 좋아하는 경금이다. 이 정화 입장에서는 죄다 신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역량 부족에 돈을 벌고자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고 하지만은 점점 몸이 쇠하게 돼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있다. 비록 이 정화가 미토의 통근처가 있다고 하지만 이 미토의 주인은 신미로 왔다. 그래서 또 다른 미토의 주인, 신금.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신미와는 천중지충이다. 그러면서도 미토 아니면은 자기는 통근처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이 남편이 비명행사할 수 있는 염려도 많고 부부 해로하지 못할 염려도 많다고 그래요. 어찌 되었건 이러한 사주격을 이 자수의 경금이 상관이다 그래요. 그래서 금수 상관격이다. 경자일주로 태어나서 두뇌는 총명한 편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없어야 할 글자, 이 개수가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이렇게 양금사상의 철주세옥을 설기하기 때문에 반갑지만 이 설기를 해서 수생목을 하는 이 기운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서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요. 금수상관격 신강명식으로 음식 양하고 관성 쇠약한 명식이다. 금수상관격의 특징은 대체로 분에 충명하여 법조인들이 많으나 이기주의 성격으로 A가 없고 말이 싹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권력에 아부하는 때도 많은데 말이 좋아서 법조인일 뿐 그 속을 들여다보면 표리부동한 사람이 많다. 특히 경자일주는 일지상관으로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심과 남편을 발로 차내고 자식하고 살며 자신이 최고인 줄 착각하며 호색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현상들은 A를 상징하는 화기를 강한 수기가 파극하기 때문이며 총명한 것은 수기가 왕성하기 때문이고 호색하는 것은 자궁이 양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당주는 축시에 태어나 자축합으로 일지상관의 흉을 합으로 묶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주의 정화는 너무나 의약한 조명 등으로 경금을 재련하지 못하고 안방 새님으로만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명식이다. 자, 여기에서 자평명리, 수평적 관계 이 부분을 꼭 살피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고 이 수평에서 이쪽에 적군의 세력, 아군의 세력, 여기에서 아군의 세력은 정화와 미토 뿐이다 그래요. 적군의 세력은 축토, 경금, 신금 두 개의 자수가 다 적군이다. 그러면 사주가 8글자죠 지금. 8글자인데 이것을 10글자로 봐라. 10글자로 보라 하는 그것은 뭐냐면 월지가 아군의 세력이냐 적군의 세력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8글자에 2글자를 포함시켜줘라. 그러면 이 자수는 적군의 세력이기 때문에 8글자에서 8의 비율 이걸 놔라. 천간지지 그냥 숫자를 해서 이쪽에는 2글자이다. 8대 2다. 그러면 아군이 2고 적군이 8이다. 그러면 배율로 본다면 아군의 힘보다 적군의 세력이 4배가 강하다. 자, 이제 아시겠죠? 이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자, 그런데 금년에 기해년, 이제 경자년이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기해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기해년이라면 이 두 개의 아군의 세력은 힘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폭망하는 상태로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하다. 다만 대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병인이나 병오나 또는 무술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병오 대운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자, 대운 지지는 일반 지기의 3개꼴로 힘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에 2개의 자수와 축토 하나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병호가. 그러면 이 3개를 제해줘라. 여기에서 지금 8의 숫자에서 3개를 제해주면 5가 되겠죠. 여기는 3개를 오히려 저기를 해줘라. 그건 둘의 숫자에서 병화까지 셋에 이 5와 셋을 더하면 6이다. 그러면은 6대 6 정도의 비율이다 그래요. 이 대운. 그런데 금년에 기해년을 만났는데 그러면 이 병호 대운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균형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금년의 통계는 금년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리 나의 인생 무대를 넓혀서 하려고 하지만 가계 확장,
내지는 잘난 척 뽐내고 아랫사람 동료에서 꼬임에 빠져서 문서라고 자꾸 보니 헛문서요. 그래서 내가 나타남 인생 무대가 잘못되어서 관성에 실패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남편 신상 이변수, 직장 이변수, 보직 이동,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금년 기해년, 내년 경자년, 그리고 신축년이 지나서 임인년이 왔을 때부터 좋은 일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자 신축까지는 앞으로 2년은 일을 크게 버리지 말고 자제하면서 베풀고 살고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온 정성을 쏟고 남편 보약이라도 한 대 지어서 남편 그 보약 드시게 하고 이렇게 하시라. 이것이 금년 통변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보시면 된다. 어려울 것이 없다. 자평명리, 수평적 관계 이 부분만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육친과 십신 이 부분만 따지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A를 상징하는 지금 현재 똑같은 과정이죠. 수기가 강하기 때문에 A를 상징하는 화기를 강한 수기가 파극하기 때문에 A가 없어지면 이 사람은 수기는 현무라 그랬죠. 비밀리 꾸미는 모사 이 부분만 강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A가 없다면 파렴치하겠죠. 비밀이 많겠죠. 무언가를 꾸민다. 그러나 자칫 잘못 꾸미면 안 되겠다. 이렇게 통변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찌 되었건 이 자축합으로 이 사주에서는 일지 흉의를 묶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런데 이 사주의 정화는 너무나 허약하기 때문에 어느 날 안방세님으로 사망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일지자수에서 개수가 추출했을 때 최고로 흉하다 그래요. 오로지 미토에 통분하는 정화가 사묘고충이 발생한다면 묘수인 인모로 사망하는 것이다. 불붙일 때감이 없으니 평생 일감을 찾아다니는 격으로 당주가 외부 활동과 가정살림을 도맡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당주가 돈을 벌어서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남편 덕보려 했다가는 남편이 흉사를 당하거나 바람나 집 나가게 된다. 대체로 이러한 사주들은 딸을 주로 낳는 사주에 해당이 되는데 자축합으로 자궁이 냉동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은 낳을 수 없으며 때론 무자식이 되는 일도 있고 또는 3대 독자 가문, 3대, 4대 독자 가문으로 시집가서 아들을 원하면서 수많은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들을 원하면서 자꾸 부모 또는 시집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찾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그것에 의해서 호색하게 된다. 남편을 그 없는 그 정력의 전기를 완전히 소모를 시키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딸을 낳고 밑으로 추락해버린다. 왜냐하면 정액이 왕성하고 유력해야 하는데 아들 하도 하니까는 자꾸 하다 보면 아들이 생길 줄로 알게 된다. 그래서 남편은 무력해서 죽게 되고 점점 허약해진다. 바로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필자가 하는 이야기가 불러옴의 법칙.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무엇을 불러왔느냐, 이것에 따라서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비급이 과다하기 때문에 부군 작첩 사주로도 형성되었지만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 즉 바람을 피는 것도 정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바람도 피는 것이지 이렇게 능력 부족인 사람이 무슨 바람을 피겠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남편은 미남이다. 왜 미남이냐?
구운 거 8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남이 될 수밖에 없는 미남을 만나는 사주이다. 당주는 32대 계묘대원 이민년 정임합의 자궁합으로 3대 독자인 남자와 결혼을 했고 딸 넷을 낳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았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시라. 딸 넷을 낳았고 이건 아무리 해도 이것은 딸만 낳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자가 음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편은 죽는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는 포기했다. 우리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만 살자. 서로가 서로를 포기를 하면서 합정을 거의 이제 점점 끊어진다 그래요. 딸이 한 셋 정도 낳고 한 넷 정도 낳게 되면. 근데 이제 어느 날 남자가 뭐 한 달, 두 달 합정이 끊어졌다가 술도 한 잔 먹고 그냥 어떻게 해서 딱 하게 된다. 이때 아들이 된다. 왜냐하면 합정이 끊어지는 그 단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또 딸을 낳으면 어떻게 돼? 또 딸을 낳으면 어떻게 돼? 아들 하나는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불안감이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아, 이까지 그 딸 넷씩이나 낳았는데 쫓겨나겠느냐. 여기서 나면 못 나면 어떻게. 뭐 제사밥 죽은 귀신이 제사밥 차려주는지 안 차려주는지 알게 뭐야?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딱 놔버리니까 이때 들어올 그 기운이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자 여기서 보세요. 계묘대운 목기가 묘미 합을 해서 이 정화를 생하고 계수도 정화를 생한 묘목을 생한다 그래요. 이민년 임수가 인목을 생하고 정임한 목이 되고 그래서 자궁합이 되어서 이제 3대 독자 남자와 결혼을 했고 딸 넷을 낳았지만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 운이 그 작용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조언한다면 부부간 풍파가 많거나 헤어질 수 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운이 길하여 피해가는 형상이지만 이 사주에서 갑진 대운 49세 김희연이 49세 이 나이 구수는 항상 좀 위험하다. 그런데 갑진 대운이다. 많이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기합토로 변하고 충미충의 묘신작용으로 밥그릇을 놓는 남편이 되었고 명식의 위인력으로 결국 과부가 되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를 낳았고 이 그 제사밥 차려줄 아들은 낳았으니 다행이기도 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필자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주위 사람들 구수 때우니 어렵다 하는 그 얘기가 참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 구수가 자기 나이에 49세가 제일 위험한데 그 대운에서 임수, 계수 대운이 오고 49세를 만나면 임수, 계수가 희신이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임계수가 기신이었을 때 더 흉한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자, 축월에 태어난 경금 일간을 살펴보시자고요. 무신년, 개축월, 경자일주가 정해시를 만나서 축월의 계수가 투출을 했고 해자축 방합을 이루었고 이 무토는 무게 합이 되어서 무게 이것은 기반도 아니고 무게 합수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요. 축월의 계수가 투출해서 진상관격 금수상관격에 무토가 무게 합수로 식상 세력으로 끌려와 버렸다. 그래서 무토의 정합, 오나복노라도 있으면 정화를 쓸 수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정화는
허공 중에 날아가는 정화로 그 어떠한 통근처가 없기 때문에 이 정화가 용신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사주의 세력은 금수기가 차지했기 때문에 모자동심이다. 어머니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같은 한 마음이니 금수운만이 길하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진토나 축토 대운은 상관이 없다. 술토, 미토 대운이 오면 아주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난다 그래요. 목운은 그냥 무난하다. 그 이유는 이 해수가 해인합, 해묘합을 해주기 때문에 무난하게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나 화기와 토기운은 수기를 범람하게 함으로 대재앙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남편은 경금에 일단은 남편은 정화로 볼 수가 있겠지만 아니다 그래요. 이것은 그냥 내버려둬라. 이건 조상줄이다. 조상이 천해다. 조상이 천하고 시간에 왔기 때문에 조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 여기에서는 이 경금의 자궁, 이 자궁을 대표하는 이 계수와 무토가 무게 합수를 했기 때문에 이 무토가 남편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동절에 경금일간의 명식에서 계수가 구출은 매우 불미하여 흉하지만 무토가 합거를 해주니 해자축 수방을 이름으로 누구도 수기 세력을 거역할 수 없으니 모자 동심이고, 이 정화는 남편이기는 하지만 이미 꺼진 불이다. 그래서 식상태왕의 정화는 꺼진 불이므로 사용 불가이다. 여명사주는 격국과 관성으로 남편의 성세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남편이 오행 중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주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무토나 기토 일간에 신금이 있었고 목기가 없는 무관살이다. 그 명식에 병화가 있어서 이 무기토의 병화는 모친이죠. 그런데 이것이 병화가 있어서 병신합을 했다. 그러면 내 남편이 나의 자궁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병화가 남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즉 이 사주에서도 경금이 자기 자궁 계수에 무토가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게 합수, 그래서 이 무토가 남편으로 변한다. 이러한 육친의 변화 작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격국과 육친의 변화, 이 부분이 사주를 홍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무토는 무게 합수하여 수기 세력으로 변하였고, 일지는 자신, 합과 자축합을 하고 있다. 많은 남자가 당초의 자궁에 합궁하고자 들어오는 영상이다. 자신, 신자 합을 하고 신자진을 이루고 자축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글자들이 수기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토기에 내 일지로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남자들이다. 스쳐가는 남자들이다. 그래서 창국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화류계 사주로 창구명식이다. 즉 술장사, 유흥업으로 남자들을 만나고 그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다. 당주는 해수대운 25세 임신년 정임합에 의해 해해자행을 하므로 자궁이 동하게 되었고, 이처럼 자궁이 동하여 남자를 받아들이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를 눈에 콩깍지 씌었다고 말한다. 또한 용신 운임으로 결혼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딸 둘을 낳았고 경술대원 35세 이모년, 모자동심을 파극하는 운이 오니 이모년, 모자동심을 파극하는 운이 오니 결혼 10년의 종지부를 찍었다. 부부 이별의 원인은 성적 불만족 원인으로 남편의 심한 조루가 기분이 나빴고, 그러나 이 여자가 하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여자와 결혼하는 그 어떠한 남자든지 병강세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수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의 양기의 불이 꺼져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면 그 남편들은 전부 다 조루증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의 조루를 만드는 것도 자기 자신의 영향도 있지만 그 여자 본인의 자궁의 문제, 이 부분도 또한 있다 그래요. 이 여자가 그 본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뭐라고, 남편이 너무나 조루증으로 문전만 더럽히는 남편이 오히려 혐오스러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여자였다 그래요. 그 이후에 친구의 단란주점에서 일하면서 본격적인 화합의 여인이 되었고, 여명의 상관 대학은 제사라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남자들을 무시하는 성격과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며 잘난 척하는 성분으로 변화변동이 많으며 즉흥적인 삶이 되었는데, 당주는 기후 무신 때문에 자신의 가게도 갖고 될 것이며 넉넉한 재물도 득하게 될 것이다. 어찌 되었건 자기가 밥을 10그릇 먹는 사람이 있는데 밥 한 그릇, 두 그릇 먹고 배 채우라고 그러면 신경질 몇 개는 안 날 것이니까 10그릇 먹는 사람이면 10그릇 줘야지. 강호동이한테 자기는 어디 식당에 가서 갈비가 되었건 불고기가 되었건 최하 10인분을 시켜놓고 한꺼번에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던데, 그 10인분 먹는 사람을 그 1인분 시켜놓고 먹으면 한 숟갈 먹고 나면 없는데 신경질 뱉기 더 나냐고. 자, 그래서 오늘은 자월과 축월, 경금 이 부분을 통배를 드렸고, 내일은 인월경금, 인월경금부터 해서 해월경금까지 5개, 5배 그렇게 해서 3부, 4부로 해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